챗GPT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질문의 퀄리티에 맞는 답변을 해준다는 겁니다. 챗GP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챗GPT 가서 8월에 많이 팔릴 제품 알려줘. 이런 뻔한 질문만 해서는 절대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챗GPT를 활용을 해서 소싱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 알아낸 노하우를 전부 알려드릴게요. 저는 우선 처음부터 AI한테 무작정 제품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데이터 랩을 이용해서 현재 기준 특정 카테고리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을 1위에서 500위까지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요. 이제부터 화면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랩에 들어오셔서 쇼핑 인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하고 싶으신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카테고리는 3차까지 지정을 해주고 4차 카테고리까지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딱 보시다시피 4차 카테고리까지 저희가 딱 정하면 상품 수가 너무 뾰족해진다는 겁니다. 이 뾰족해진다는 게 뭐냐면 상품 수가 너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차, 2차까지만 선택해주면 또 상품 수가 너무 방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당하게 1차, 2차, 3차 카테고리까지만 정해주고요. 저는 가장 좀 만만한 생활잡화로 들어와줬고 여기 보시면 생활잡화 인기 검색어 탑 500 순위가 뜨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인기 있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 우리는 이 중에서 진짜 잘 팔릴 것 같은 수요를 예측을 해서 소싱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가요? 500개가 넘는 키워드들을 일일이 분석하려면 정말 몇 밤을 꼬박 새도 다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분석을 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왕초보라면 더더욱 접근조차 어려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 팔리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도 결국 감으로 소싱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쿠팡에서 잘 팔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수요를 예측해서 앞으로 잘 팔릴 물건을 소싱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잘 팔릴 물건을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단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보다 몇 개월 뒤 또는 내년, 즉 미래의 검색량이 우상향할 것 같은 키워드들을 소싱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딱 떠올려봐도 잘 팔릴 것 같다고 예측하기가 쉬운 것들이 있어요. 계절 상품 같은 것들이죠. 여름이면 선풍기, 겨울이면 히터 같은 것들은 특별한 기상 이변이 없는 한 매년 잘 팔립니다. 하지만 사계절 상품은 다릅니다. 매년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올해 잘 나간다고 해도 내년에도 그 상품이 똑같이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런 수요를 예측하는 작업을 AI를 통해 할 겁니다. 챗GPT 통해서 작년 대비 키워드 검색량이 증가할 것 같은 키워드들만 추려야 하는데요. 근데 이때도 단순히 네이버 데이터 랩에 있는 베스트 키워드들을 복붙해서 2025년에 검색량이 우상향할 것 같은 키워드들을 골라줘 라고 그냥 대화하듯이 챗GPT 대화창에 입력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입력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화면을 보실까요?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뜬구름 잡는 엉뚱한 소리만 할 뿐 그다지 신뢰가 가는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샤워기 헤드나 전자담배의 수요가 연말에 상승한다는 게 납득이 어려운 대목이죠.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인공지능이 요리사라고 하면 데이터는 식자재입니다. 아무리 날고 긴다는 요리사라도 좋은 식자재 없이 좋은 요리가 나올 수 없듯 AI도 데이터를 제대로 넣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출력이 안 나와요. 결국 우리가 실제로 소싱에 적용을 할 만한 신뢰도 있는 답변을 받으려면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줘야 합니다. 그럼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역할 부여를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린 학습을 시킬 거예요. 이걸 하는 목적은 우리가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잘 팔리는 제품을 예측하는 과정을 학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보셨나요?
학습된 챗 GPT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2025년 트렌드를 반영해서 각 키워드들의 검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물론 이런 수요도 100% 적중할 거라고 장담할 순 없지만요. 적어도 그 많은 1위부터 500위까지의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릴지 감으로 소싱하지 않을 수 있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위부터 20위까지의 키워드만 넣었고 또 이 중에서 1위에서 3위까지만 추려달라고 한 거지만요. 키워드들을 많이 넣을수록 AI가 학습하는 양이 많아져서 예측하는 퀄리티가 더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좋은 키워드를 잘 추려낼 수가 있단 거죠. 그리고 다음 스텝, 제품을 소싱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을 학습을 시킬 겁니다. 1번, 부피가 크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는 걸 알려줄 거고요. 이렇게 하는 목적은 수수료랑 연관이 있습니다. 부피가 작으면 쿠팡 수수료 테이블에서 극소형, 소형으로 분류돼 수수료율이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수료 면에서 이득을 보실 수 있어요. 재고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부피가 큰 제품보다 작은 제품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죠? 2번, 의류는 패스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의류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이즈가 많고 컬러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쿠팡 와우 헤어는 무료 반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여러분들 제품을 색상별로 다 구매를 합니다. 한 번씩 다 입어보고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상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반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선 와우 회원이라서 무료 반품이지만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반품 배송비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딱 잘 팔리는 컬러 한 개, 두 개로 승부를 본다고 해도 애초에 의류는 사이즈 문제가 커요. 나한테 맞을 것 같아서 샀는데 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품률이 높은 카테고리라고 판단해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걸어줘야지 우리가 나중에 AI한테 추천받은 상품을 분석할 때 추가 작업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챗 GPT가 아무리 뛰어나도 실제로 저희가 소싱해야 하는 상품이고요. 또 우린 로켓크로스에 입고를 할 거기 때문에 사입을 해야 하는 제품인 만큼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쿠팡에서 실제로 되는 제품인지 2차로 검증하는 필터링 작업을 해줄 겁니다. 아까 AI가 추천해준 제품 중에 리유저블 백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검색을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일반 배송 상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10위권 안에 있는 판매자들 중에 로켓 판매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는데요. 여긴 파란색 로켓 배송 배지가 아닌 판매자가 6명 있네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확인하는 게 리뷰량입니다. 10위권 안에 있는 제품 중 리뷰량이 2만 개 이상인 제품이 5개가 넘어가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리뷰량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판매가 쉽게 되기도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의 경우 허들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제품은 어때요? 이런 유기 제품. 지금 보시면 가격도 괜찮고 우리가 중국에서 사입해 오면 충분히 고마진으로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뷰도 641개로 수요는 많지만 경쟁은 그리 치열하지 않다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 당장 들어가셔도 좋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건데 집중해 주세요. 제가 챗GPT로 소싱하기 1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미처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바로 틈새 키워드를 제품명에 적어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리유저블 백 이런 건 지금 잘 팔리는 게 입증이 된 키워드, 즉 메인 키워드인데 당연히 얼마나 잘 파는 사람들도 많고 경쟁이 빡세겠어요. 근데 이걸 AI를 활용해서 제품명을 바꿔줄 수가 있단 겁니다. 예를 들어 리유저블 백도 그냥 리유저블 백이 아니라 예를 들어 리유저블 백 대형, 소형, 중형 이런 식으로 틈새 키워드를 겨냥해서 제품명을 생성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쿠팡에 들어오는 소비자의 검색 패턴을 기반으로 세부 키워드가 포함된 상품명을 추천해달라고 해봤는데요. 보다시피 돗자리의 경우 캠핑 돗자리, 1인용 돗자리, 초경량 돗자리, 그리고 가습기의 경우 미니 가습기, 차량용 가습기 이런 식으로 세부 키워드들을 엄청 잘 정리해준 걸 볼 수 있죠. 이런 틈새까지 공략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후발주자로서도 치열한 쿠팡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경쟁자가 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챗GPT를 제 비서이자 분신처럼 쓰고 있는데요. 상품 소싱은 물론이고 경쟁사 리뷰 분석, 상세 페이지 문구 작성 등 다 GPT로 돌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한 달 3만 원으로 직원 한 명을 고용한 효과를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어떻게 이 GPT를 활용해서 쿠팡에서 매달 억 단위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노하우를 전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을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템 위너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종합 비타민 제품을 판다고 하면 여기 다른 판매자 보기 뒤에 숫자 8 보이시죠? 이게 뭔 뜻이냐면 8명이 똑같은 제품 판매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제일 저렴한 판매자가 1등으로 보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상품을 검색해서 딱 클릭해 들어오면 이 판매자의 상세 페이지가 첫 번째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위너에서 지면 내 제품이 팔리지 않습니다. 쿠팡 광고도 중지되고 상품 노출도도 폭락해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할 때 가격 경쟁에서 1위를 한 상품이 아이템 위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챗 GPT로 소싱하는 법 알려준다더니 뭔 쓸데없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쿠팡 아이템 위너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상품을 차별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제 영상에 다른 판매자들이 다 같이 팔고 있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라는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걸 조금 비틀어서 챗 GPT를 통해 조금만 비껴난 틈새 상품을 찾으면 아이템 위너에 절대 묶이지 않으면서도 후발주자라도 쿠팡에서 경쟁자 없이 편안하게 돈을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를 2개 가져왔어요. 이 두 연못 중 여러분들은 어디서 낚시를 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경쟁자는 적으면서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오른쪽일 겁니다. 그래서 이 틈새 상품을 찾는 아이템 소싱이 쿠팡에서 폭발적인 매출을 가져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이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건데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 이런 틈새 아이템을 발굴하는 걸 챗 GPT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가 실제로 소싱에 적용을 할 만한 신뢰도 있는 답변을 받으려면 제대로 된 명령어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들의 상황과 질문하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가져가셔야지 제대로 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 챗 GPT 화면에서 같이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말끝마다 이해했으면 이해했다고 답하라고 했더니 너무 강압적이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챗 GPT가 쓸데없는 얘기를 늘어놓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답변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원하는 답변을 받을 때 빼고는 이 말을 뒤에 꼭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할 부여 다음에 해주는 게 있어요. 너무 러프하게 하시면 답변이 러프하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카테고리를 꼭 지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카테고리는 생활용품 수납 정리에서 찾아주고 일주일간 쿠팡에서 판매량이 높은 상품 10개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일주일간 판매량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콕 집어 이야기했을까요? 챗 GPT가 아무리 똑똑해도 무작정 소싱할 제품을 알려달라고 질문하면 그리 도움될 만한 답변을 못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 잘 팔리는 탑10 이런 식으로 명확한 명령어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잘 팔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잘 팔리는 제품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답변이 온 거를 보면 최근에 일주일간 쿠팡 수납정리 용품들 중 인기 상품이라고 해서 10가지 상품을 추천을 해줬네요. 저는 여기서 비누 받침대를 한번 쿠팡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팁 나갑니다.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드를 쿠팡에 검색하실 때 눈여겨보실 게 있어요. 비누 받침대만 가지고 보신다. 그러면 너무 포괄적인 키워드의 아이템을 소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강도가 굉장히 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쭉 나오는 키워드들 물 빠진 비누 받침대, 욕실 비누 받침대, 스펀지 비누 받침대, 흡착 비누 받침대, 스텐 비누 받침대, 부타공 비누 받침대 이런 키워드들을 노리면 우리가 치열한 쿠팡 경쟁에서 살아남아 비교적 틈새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스텐 비누 받침대, 부타공 비누 받침대를 또 각각 검색창에 쳐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관 검색어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틈새 키워드들을 계속해서 발굴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 제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제품은 누구한테도 필요한 제품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정작 진짜로 우리 제품을 필요로 하는 핵심 고객에게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제품은 평범해지고 차별성이 사라집니다. 싸게 가져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또다시 10원, 100원 단위의 출혈 경쟁이 벌어집니다. 결국 마진율은 계속 깎이고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셀러분들이 챗 GPT를 이용해서 잘 팔리는 제품을 소싱하실 때는 꼭 이렇게 키워드를 추출 후 쿠팡에 검색을 해보고 연관 검색어를 타고 들어가면서 틈새 키워드를 빼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록 제가 지금 비누 받침대라는 제품 하나로 예시를 들어서 틈새 키워드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거지만요. 여러분들이 실제 소싱에 이 방법을 이용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소싱 아이템들을 발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틈새는 생각보다 챗 GPT도 굉장히 잘 뽑아주는 편인데요. 제가 실제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명령어를 볼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비누 받침대를 소싱할 건데 쿠팡에 들어오는 소비자의 검색 패턴을 기반으로 세부 키워드를 노릴 수 있는 차별화 아이템을 추천해줘 라고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물 빠진 비누 받침대, 부타공 흡착형 비누 받침대, 논슬립 실리콘 비누 받침대 이런 식으로 세부 키워드들을 엄청 잘 찾아준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틈새까지 공략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후발주자로서도 치열한 쿠팡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경쟁자가 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챗 GPT로 소싱할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한 가지를 더 풀겠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셀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잘 팔렸던 제품, 그리고 내가 평소 사용해봤던 제품 등 주관적인 시선에서 아이템 소싱을 바라보다 보니 비슷한 결의 상품군들을 계속 소싱하시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카테고리를 툭 던지고 GPT한테 아이디어도 종종 얻는 편입니다. 얘가 던져준 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똑같은 카테고리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하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잘 팔리는지는 실제로 쿠팡에 가면 바로 검증을 해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챗 GPT로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리뷰를 분석하면서 경쟁사와의 차별화 포인트를 잡는 것도 잘하거든요. 아까 쿠팡에 비누 받침대 검색했을 때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해당 제품을 예시로 관련된 리뷰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복사했고요. 복사한 걸 가지고 챗GPT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낮은 별점이 달린 리뷰를 분석을 해주는데요. 흡착이 약하다, 재질이 생각보다 얇다, 내구성이 오래갈지 모르겠다 등등 이 상품에 관련해서 고객들이 불만족했던 부분들을 얘기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 셀러들이 판매 소구점을 잡고 상품 소싱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경쟁사 제품을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리뷰를 뜯어본다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편안하게 차별화 제품을 소싱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이런 노하우들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셀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는 팁들을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공개할 예정이고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 이 모든 내용을 다 공유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한적인 시간과 방대한 그로스에 관련된 노하우를 모두 담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노하우를 250페이지 상당의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전자책에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보시고 그대로 적용하시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이고 원하는 매출에 더 빠르게 도달하실 거라 장담합니다. 부디 잘 활용하셔서 매출 2배, 3배 성장으로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